다음은 김기수 변호사님의 국정교과서 폐기 정당했나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예. 잠깐 마이크. 예. 가운데 좀 쓰면은 잘 보이나요? 네. 오늘 여기 세미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굉장히 그 마이크 시설도 괜찮은데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게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드릴 텐데 국정교과서 폐기 정당했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뭔지 잠깐 얘기 좀 하고 그 국정교과서 폐기 과정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당했나 이런 거 한번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겠다. 왜 국정교과서 문제가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국정교과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같이 탄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처음 집권하면서 가장 야심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교과서 국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밑둥을 뗀 겁니다. 밑둥을 뗀 건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를 개혁을 하겠다, 바꾸겠다, 그리고 교과서를 바꾸겠다. 이 두 가지 죄로 탄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탄핵이 됐나 이 과정을 교과서가 탄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 문제에 국한해서 보고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이해되지 않으시죠? 지금 혁명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택동에 썼던 말입니다. 혁명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김경수도 그래서 무죄인 거예요. 혁명에는 수단 방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 지금 혁명 진행 중이라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아까 홍택정 이사장님이 학교 안에서 난동 부리는 거 보셨죠? 그거는 모택동이 한 얘기입니다. 조반유리. 너희들이 반동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존 학교에다가 이렇게 반동하는 거, 이거는 이유가 있다. 너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믿고 엄청난 그 피해 대혁명이 일어나죠. 제가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국정교과서는 지금 찾기가 힘듭니다. 현대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분서경유입니다. 분서경유. 국정교과서가 폐기됩니다. 폐기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교과서 인쇄대금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 정당했나? 제가 조명 밑에 쓰면 조금 잘 보이더군요. 예. 저는 안 비춰도 됩니다. 이거 모니터만 비추면 됩니다.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네. 예, 우리가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교과서는 뭐냐? 우리가 교육받을 권리가 있죠.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이.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을 이런 법률에 따라서 보장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권이 아니고 국가가 이거 왜 그러냐면 국가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교육 제도를 잘 만들어라는 겁니다. 법으로. 그건 뭐냐면 국가의 책임을 부여한 거예요. 예,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가 교육은 책임져라. 이게 교육법정제도거든요.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 이런 건 법률로 정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헌법에 있는 얘기인데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가 교육에 관한 거는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해라. 조금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대강은 법률로 정해라.
그래서 행정부에다가 뭐 조산모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뭐 일맥상통하는 게 교육은 100년째 대계다. 이런 말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법률로 정해라. 좀 무겁게 정해라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지켜져야 될 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과서 정책에 대해서 북한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과용 도서의 범위, 제작, 저작권, 검정, 인증 이런 모든 교과용 도서를 뭘로 할 것인가, 무슨 과목을 가르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중등 교육법은 교육법정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게 법이 왜 대통령한테 다 일임을 했을까요?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회기마다 교과용 도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법정주의를 취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취하는 방법으로 대통령한테 다 맡겨놓는 거예요. 원래 국회가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증, 인정, 발행, 공급 국회가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괄적으로 넘겨준 겁니다. 여기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아까 홍택정 이사장님 그 보셨죠? 민노총이 관여하고 국회의원이 관여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도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이겁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니까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은 입 닥쳐 이겁니다. 정치인들은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사회는 민노총까지 나서서 지금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정교조가 어떤 개별 학교를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대통령을 공격해 왔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과용 도서의 정책 권한은 대통령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아주 효율적이고 적정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초중등 교육부 29조 교과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데 이거는 2012년 3월 21일 날 그전에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요때 된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도 이 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래서 자기들이 공격하는 게 뭐냐? 왜 위임했느냐? 교육규범법 초중등 교육법이 각급 학교에 대한 많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만 각급 학교의 교과용 도서만큼은 대통령한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립성의 문제이지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역사 교육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관을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이거는 지금 작년 교육부 백서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자기들도 인정한 거예요. 여기에 대통령이 역사 교육관을 가지고 역사 정책을 펼칠 힘을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정책을 입안할 힘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독점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아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역사 교육관이 추천해야 됩니다. 역사 교육관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2013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학생들이 70%가 6.25를 북침이라고 한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고 또 2013년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죠. 언론사 논설 실장을 불러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역사는 그날의 국민의 혼이다. 이게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왜곡된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그런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명호 소장이 얘기하는 그런 우리 통솔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헌법 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어떤 하자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교육을, 역사 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 통합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6.25 전쟁을 남침이라고 가르치고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혼란된 교과서를 가르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75%가 6.25를 북침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은 그 전에 검정제를 시행한 그런 폐해의 결과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검정제를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검정제 도입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지필지침 대강주의라고 해서 그냥 대강, 그러니까 큰 대자입니다. 항목만 정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뭐뭐만 써라. 그 대강주의에 의해 가지고 검정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깊이 인식을 한 겁니다. 지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건데 이것도 역시 백서에서 교육부 백서입니다. 저희들이 검증해야 될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좀 잘 안 보입니다. 국정화 되어야 되는가 12문 12답 발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사 교과서 왜 국정화 되어야 되는가? 이거는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홍보 자료로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들인데요. 지금 검정제를 확대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대강화하는 걸 항목만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필자의 재량권이 대단히 확대되어 있다. 그래서 집필자들의 주관적 역사관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역사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현존하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몇몇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얘기죠. 검정제 유지가 다양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제가. 그리고 특정 정당 편향성을 가진 교과서들이 학교 현장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국정교과서 홍보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얘기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넘어가고. 예. 이것도 홍보자료, 국정화 자료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국정화에 관한 논거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들이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종래의 발언권을 얻지 못했던 집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얘기입니다. 종래에 통설적 지위를 주장했던 그런 편향된 교과서에 집필자로 못 들어가서 다양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가 편향되어 있다는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편향되어 있는 건데 다양하게 좀 대통령이 좀 관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편향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못 믿고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는 것은 정치적인 바람을 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단임제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성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제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전문성이 이래도 부족한가? 지금 제가 집필진, 연구원, 교수,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해서 여기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전문가들, 서울대, 이대, 명문대학교 교수 또 교사들까지 이렇게 다양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구성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초호화 군단입니다.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거의 대학을 설립할 만큼 큰 조직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또 자주성이 부족한가? 여기에 정치적인 인물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인물이 전혀 없었고
국정교과서를 만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하게 의견을 담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집필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두려워가지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신상 들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간 뭐 인터넷 기사라도 모아서 우리가 백서에 담아놔야 되겠다. 이 집필진들에 대한 공격을 우리는 백서에 담아놔야겠다. 요즘 인터넷도 규제한다 그래서 요즘 기사들도 한 번씩 보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찾으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백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국사교과서연구소에서 백서를 민간 백서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집필진들에 대한 공격도 문명고등학교 못지않은 그런 공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피해 사례들도 반드시 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피다가 져버린 국정교과서. 꽃처럼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 국정교과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우파 세력 안에서도 국정교과서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댈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교과서에 특히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2016년 10월달 촛불 집회가 2차 도심 백남기 씨 사망하고 뭐 그랬잖아요. 2차 도심 집회를 11월달에 앞두고 이 탄핵 바람이 이제 그 광풍이 청와대를 향한 촛불 바람이 막 불었을 때입니다. 아주 심했을 때. 그때 교육부는 나름대로 그래도 최종본을 일반에 공개한 게 11월 28일이죠. 이때가 최고 피크였습니다. 촛불 시위가. 그래도 교육부가 이거를 한번 내보려고 최종 승인을 하고 1월 24일 날 승인을 했어요. 이때는 뭐 교육부도 정말 이때 이 교육부에서 이거를 추진한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겠느냐. 저기 실화를 좀 여기 제가 네 줄로 그냥 간단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부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정치력을 잃어가고 탄핵돼가는 자기가 속한 당원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이 국정교과서를 에 대한 이거 말도 못 꺼내 이 당시에 이거 하나는 어떻게 국정교과서 하나는 남기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펴봐야 되는데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걸 가지고 야 너가 뭐 결국 못했지 않냐 이러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을 저는 나무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거기에 촛불에 무한해동한 공무원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최종본을 교육부가 승인해준 이 사람들은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느냐. 이것도 지금 안 밝혀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국정교과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있을 건데 저는 국정교과서 추진은 블랙리스트도 지금 정부에서 작성 안 했겠나. 뭐 추론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본을 교육부가 승인했다라는 이 정말 그래서 이게 일단은 피었어요. 꽃봉오리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 손에 닿느냐. 이게 이제 그때 교육과정을 원래 이제 책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때 교육과정 평가 낼 때 국정교과서 2017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다가 내는 걸로 그렇게 막 추진했죠. 했었는데 그래도 뭐 2013년, 4년, 5년, 4년 걸렸죠. 예. 요런 과정이 있어서 이제 요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촛불 전국에서 교육부가 좀 우왕좌왕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왜 우왕좌왕했냐면 지금 이거를 강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탄핵 사유로 더 막 미움을 받을까봐. 안 그래도 국정화 추진하면서 엄청나게 풍파를 입고
으스러졌단 말이에요. 그 권력을.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권력의 밑장 빼기를 국정화로 공격하면서 계속 했습니다. 우리 국사TV에 보면 우리 김병호 소장님이 올려놓은 것들이 계속 선동을 하면서 국정화가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력을 힘을 빼왔거든요. 국민들과 국민들의 눈과 학생들, 학부모들의 눈과 귀를 가려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를 상실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쁜 여자가 저렇게 추접은 일도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응? 그렇게 돼서 탄핵이 된 거라고요. 이런 국정교과서에 대한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에서 흑색 선전이 확 뿌려진 건데 그 태블릿 PC와 같은 그런 뿌린 것은 음식 다 됐는데 뿌리는 조미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진짜 군불 떼가지고 한 거는 이 국정교과서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왕좌왕했던 그 내심의 심리는 교육부에서 갈등이 있었지 않겠나 싶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갈등을 심리는 황교안 총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요. 야 이거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거 한꺼번에 하면은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는 섞어서 합시다. 그래서 검증, 국정, 혼용제를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처음에 제안한 거는 2017년은 그냥 유예를 하고 2018년부터 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황교안 총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섞어서 해라. 일부라도 아웃풋을 하자. 그건 뭐냐면 국정교과서 인쇄를 해서 학교에 일단 뿌리자는 얘기죠. 그렇게 황교안 총리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몇 번 핑퐁을 하다가 점점점 그때 2017년 1월, 2월 되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빠졌거든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그 심리가 초속대로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뭐 대통령이 헌법 법정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로 언론이 공격을 하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다를 때 결국에는 이제 검증을 일단 유예를 하고 타협점이 그러니까 문명고등학교 같은 데다가 연구학교 해가지고 일단 연구학교로 지정받아가지고 거기만 일단 보내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촛불에 걸린 국정교과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넘어가서 예, 저는 탄핵과 함께 학살당한 국정교과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는 연구학교 지정을 해가지고 뿌리자 그랬더니 전국에서 딱 3군데 학교만 지금 아무도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우명고등학교 이사님의 용기에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촛불이 엄한 시절에 국정교과서를 내가 연구학교로 하겠다고 지정하신 그 기계가 아마 대단한 그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미웠겠느냐. 그 국정교과서를 이제 다 문명고등학교가 딱 신청한 거예요. 황교안 총리가 이거 하겠다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그때 그 권한 대행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밀고 나가니까 문명고등학교 안 해야 되는데 문명고등학교 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상이 보인 거죠. 집단 이지매입니다. 집단 이지매가 된 거예요. 집단 이지매를 당하는 장면 아까 보신 것이 이겁니다. 3건 했는데 오산고등학교는 신청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저랬죠. 이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국회가 열리면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항공고등학교는 심사에서 뭐 탈락했습니다.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명고등학교는 결정적으로 3월 17일 이제 아까 그런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더 많은데 학부모들이 선동이 돼서 들이 다 자녀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동이 된 거죠.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에다가 이거 말이지 이거 애들 그 국정교과서 가르쳐가지고 불이익 본단 말이지. 그래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 탄핵이 언제입니까? 3월 10일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딱 되고 나서 그냥 받아줘 버린 거죠.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들도 야 이거 뭐 되겠어? 응? 그냥 해줘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실은 전국에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는데 국사를 가르치는 게 2,000개가 넘는데 3개월 신청하고 1개도 결국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탄핵과 함께 학살을 당했다. 국정교과서가. 그러니까 아까 그 조반율이 혁명 무지 아닙니까? 학교에도 막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위기 만들어서 결국에는 법원이라는 절차를 동원해가지고 잘 하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자파적인 습성이잖아요. 법원 유리할 때만 이용하는 거예요. 법을 유리할 때만 이용한다. 넘어가죠.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나니까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가면서 이제 필사적으로 그때 선거가 아마 5월 달에 있었나요? 그죠?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이제 명문고등학교 끝나니까 전국에 한 군데도 책을 배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 비슷한 게 있어요. 교육부에는 예비비가 있는데 특별 교부금이 있어요. 1년에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이제 교육부가 쓸 수가 있는데 지방에다 내려보내요. 경북교육청 이런 데다. 근데 이제 어디다 어디 써라. 그래서 뭐 선지출을 하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국정교과서를 이제 전국에다가 이제 야 그럼 공짜로 줄 테니까 야 신청해 이렇게 된 거죠. 공짜로 줄 테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93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공짜로 주니까. 교과용 도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공짜로 참고용 도서로 준 거예요. 6,900부가 배포가 됐어요. 6,900부가 배포가 되고 중단이 돼서 아마 그 모든 게 클로징 되는데 이 6,900부를 배포를 했던 교육부 공무원들에게서는 대단히 감사하다. 이 6,900부 때문에 우리가 국정교과서가 햇빛을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넘기가지고. 예. 저는 국정교과서 사용 선고와 집행 이렇게 또 붙여봤습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네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틀 만인 2017년 5월 12일 날 행정명령 2호가 발령됩니다.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겁니다. 제일 먼저. 이걸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김정은 체제를 바꾸고 우리나라 교과서를 바꾸고 산업은 경제적인 거는 경제인이 하는 거니까 대통령은 교과서를 바꾸고 김정은 체제를 바꾸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그 대통령이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보세요. 이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과감하게 바로 그냥 이거 없애 이렇게 된 거죠. 검정체제로 국정체제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받아갖고 그 행정 절차 거쳐서 관보에 5월 30일 날 실려서 이제 완전히 사망 판결문이 나왔고, 그죠? 사망 선고가 됐고, 사망 선고가 되면은, 사형 선고가 되면 검사가 집행을 합니다.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지. 이게 사형 집행이 9월 18일 날하고 21일 날 전국에 내려보낸 공문인데요. 국정교과서 아까 6,900건 내려보낸 거 공짜로 준 거 있지? 그거 다 폐기해. 응? 다 폐기하라는 거예요. 보급한 학교에다가 너희들 다 폐기해. 이거 이제 사형 선고 내리고 그냥 집행했는데 이런 합법적으로 교육부가 승인한 지 8개월 만에 1월 달에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승인을 했던 국정교과서를 교육부가 돈을 내서 찍어서 학교가 달라져서 준 거를 폐기하라뇨. 국정교과서 이렇게 폐기할 권리는 없잖아요. 거기에는 사립학교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지난 정부에 대해서 흔적 지우기지만 이렇게 악랄하게 지난 정부에 있었던 국정교과서 자체를 완전히 세상에서 그림자도 못 찾게 없애버리는 이거는 분석행위다. 이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분석행위예요. 앞으로 국정교과서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 또 우리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얘기에 전화하면 국정 그거 안 좋은 거야. 어?
자유시장 경제인데 왜 국정을 해? 이런 얘기합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자유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 원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큰 공화주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이 있는 것이고 이 공화주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납세 의무도 져야 되지만 이런 시민 교육을 받을 의무도 있고 하나의 역사 교과서로 건전한 국가관 또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피해를 줍니다. 이 피해를 주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런 건전한 시민의식이 결여된 사람들로 인해서 선동이 되고 우리가 공화주의라는 것은 오늘 여기 모이신 사람처럼 평화롭게 질서를 지키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질서를 지키고 자기 의무를 다해줘야 돼요. 권리 주장만 하는 사람들 가지고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화주의는 그런 건데 공화주의의 원리에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관용, 포용, 탈레런스라고 하죠. 그 불어는 탈레런스가 문재인 정부에는 1도 없다. 분석행위다. 이거는 그 인권 변호사라고 도저히 칭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1도 관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이게 이 지금 국정교과서 폐기협조 요청이라는 이 공문은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위법적인 사항이 뿐만 아니라 권리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강요, 형사상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자유 또 사상의 자유 특히 책을 쏘아가라뇨. 책을 갖다 버리라뇨. 이걸 갖다가 우리는 크게 봐야 되겠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아서. 국정교과서 폐기 정당했나? 국정교과서 폐기라는 말 지우고 국정교과서 정당했나? 정당했습니다. 그러면 국정교과서 폐기는 정당했나? 국정교과서 정당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폐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난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절차가 아까 본 듯이 난폭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폐기를 목표로 한 것은 저들의 정권 탈환을 위한 큰 우리 사회 변혁을 위한 혁명을 위한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위한 전략, 권력 정치, 그 권력 정치를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전술이 성공한 겁니다. 국정교과서 폐기 전술이 성공했기 때문에 권력을 잡았고 사회는 지금 변혁 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음해와 공격은 정치적인 기만적 전술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자유시장 경제가 어쩌고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국정교과서를 하다니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그런 분들에게 국사TV를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정교과서도 탄핵이 되고 유퇴가 됐다는 게 저희 오늘 결론입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유튜브 와주시고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처음 여기서 해보니까 이렇게 제가 우리 국사교과서 연구소를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병호 소장님은 2018년이죠. 2018년 1월 2일 날 뵀어요.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있으니까 원래 목요일 날 뵈기로 했는데 화요일 날 쑥 사무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낙 그때 이제 처음 들고 들어왔는데 교육과정평가원에 이제서 문제가 낸 수능 국사 15번 문제 그걸 문제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쌀 수출, 쌀 수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사 수능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아, 이분하고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국사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게 된 게 이제 그 죽은 자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우리 소설가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쓴 책인데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거에 대해서 의문이 한번 딱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책들은 지금 굉장히 국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완결된 형태로 어떤 뭔가를 가르치기에는 우리가 저기 국정교과서가 나와 있지만은 그것도 좀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많은 전문서들은 많이 나와 있다.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오히려 좌파 성향의 국사교과서들 중에서 국사교과서가 아니라 학술서 중에서나 뭐 이렇게 책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 기자가 쓴 이완용 편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소설을 내놓은 게 많이 있고요. 또 좌파 쪽에서 쓰는 그 이승만 관련된 거, 또 이런 것도 뭐 팩트를 많이 주워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을 이제 가르치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 문제에 국한해서 우리가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사연구소가 개설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국사 교과서에 잘못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그건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는 거죠. 국사책 읽으면 재미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사법시험 준비를 국사 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시험이 늦게 되는 바람에 1차 시험에 그때 세계사 국사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시험을 봤다니까. 2차 시험을 몇 년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요즘 공무원 시험 친다 그러지만 안 본 책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여의당 전서가 몇 건이냐. 1건, 10건, 20건, 100건, 500건, 1000건, 몇 번이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인데요. 저도 이제 국사교과서 연구소 이거는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되고 우리 연구소에 많이 힘을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사TV라고 있습니다. 국사TV에 많은 컨텐츠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이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학습이 가능하도 자기주도 학습? 예, 요즘은 그게 제일 유행이니까 나이 들어도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도록 컨텐츠 엄청 많이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국사교과서 연구소가 오늘은 저기 우리 간사님 이따 다 불러서 인사를 드릴 건데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장한 각오로 왔는데 준비가 좀 소홀했지만 저희 간사님이 오늘 이 행사하는 거를 전국에 있는 교수들, 그 다음에 언론사,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겠네. 이렇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지금 다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우리 디스텍 고등학교에는 아직도 국정교과서 가지고 가르치신다잖아요. 진짜 박수 한번 드리고. 이거 정말 천기 누설하는데 저쪽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겠네.